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국영방송 CC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수교 때 합의한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국영방송 CCTV가 어젯밤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한 앵커의 질문을 받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또 이 동북아시아 또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합의한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진 뒤 중국은 우리 정부에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중국의 요구에 호응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에서는 실사구시라는 용어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 대통령은 과거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논리가 있었지만 이젠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대립적으로 가거나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시 주석님을 직접 만나 뵈면서 든 느낌은 정말 든든한 이웃이다. 모레 시진핑 주석과 갖는 한중 정상회담에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간 소통뿐 아니라 서해상 구조물, 한한령 완화 등 민감한 현안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접견,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방문 일정도 소화한 뒤 7일 귀국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과거 이슬람 교도를 향해서 명령이 내려오면 살인과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배우자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이던 2016년 6월 한 종교단체 강연에서 이슬람 교도를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일어나서 알라의 명령을 지켜해가기 위해서 살인과 테러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교도 숫자가 늘어나면 중대 범죄가 일상화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요. 한 지역에 이슬람 인구가 한 5% 정도 넘어나면 살인, 폭력, 테러 이런 게 일상화되고 성폭력이 37.8배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과거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는 등 각종 혐오 논란까지 겹쳐 인권단체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인 김모 씨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직전인 2000년 1월 공항 부지 인근 잡종지를 2,000평 사들였다며 위치까지 공개했습니다. 매입 당시 13억 8천여만 원이었던 땅값은 6년 뒤 39억 2천여만 원이 돼 약 3배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국민 정서에 너무나 반하는 상황이라면 뭐 중도 하차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또 비난을 정부에 돌리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격이 아닌가. JTBC 박사라입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동료 의원을 통해서 첫 해명을 내놨습니다. 돈을 받았다던 강선우 의원이 다음 날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고 이 때문에 문제의 공천을 그대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강선우 의원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던 강선우 의원이 돌연 다음 날 돈을 받은 게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고 김씨 의원도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김씨 의원에 대한 공천을 예정대로 발표했다는 게 김 전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으로서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김병기 당시 그 공심위 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단수로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발표한 것이다.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걸 그대로 믿었다는 건데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김 전 원내대표는 김씨 의원의 공천을 결정한 공관위 회의에는 아예 불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핵심 의원을 통해 자신의 아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전직 보좌진의 경찰 진술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해당 의원을 찾아가 동작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사무실에 돌아와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더라며 흡족해 했다는 게 전직 보좌진의 주장입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그런 일이 없고 일방적인 주장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8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길게는 오는 7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이 어제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한 구속 필요성도 인정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적토마처럼 쓰러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북한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한 건 지난 2024년 10월입니다. 당시 무인기를 보내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이려고 한 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무인기나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반이적으로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기소인지를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주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전 당첩사령관도 역시 구속됐습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는 오는 18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는 16일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전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방 가능성은 사라졌고 길게는 오는 7월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8개입니다. 최근에서야 준비기일이 열리는 등 시작 단계인 재판들도 있습니다. 구속 취소나 보석을 청구하지 않은 재판들이 남은 만큼 앞으로도 석방을 위한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는 적토마처럼 다시 일어서 나아가자는 새해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